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에는 그 책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받은 자료 2장짜리를 볼 거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개론 2, 분수식 읽는 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부동산의 개론에서 이 분수식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분수식 관련해서 시험도 자주 나옵니다. 올해도 분수식 관련해서 시험을 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분수식이잖아요. 요거 이제 A는 B를 C로 나눈다. 요걸 이제 읽을 때 어떤 게 있는가? 요 읽기도 잘 나와요. 그럼 요거 읽을 때 이렇게 읽잖아요. A는 B를 C로 나눈 값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잖아요. 요 A는 B를 C로 나눈 값이다. A는 B를 C로 나눈 값이다. 맞죠? 이렇게. 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 A는 C분의 B다. 맞잖아요? C분의 B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근데 시험은 요 지금 했던 거 뭐요? 요 A는 B를 C로 나눈 값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낸 게 아니라 이렇게 내요. 이렇게 낸다고? 요 읽을 때 요 2번처럼 낸단 말이에요. 2번처럼 이렇게. 그럼 A는 C에 대한 B의 비율이다. 이렇게 는 거야. 요 이렇게 읽어가는 거야. A는 C에 대한 B의 비율이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거라고. A는 C에 대한 B의 비율이다. 그럼 만약에 요 C하고 B를 잘 바꿔요. C하고 B를.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그러면 틀린 점이 되는 거야. 지금 요 읽는 거 제 기억은 거의 10번 나왔어요. 10번. 그고 자, 그러면 요 적용은 그럼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가?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작년에 냈습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로 나눈 거야. 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OX. 5잖아, 5. 그게 요 1번이야, 이렇게. 요. 여기 지금 A가 이거잖아요, 이거. 이걸로 보면, 이거. 요 B가 요거잖아요. 그럼 C가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A는 B를 C로 나눈 값이다. 맞잖아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로 나눈 값이다. 맞죠? 그렇게 낸 게 아니라 요 2번처럼 낸다고. 2번처럼. 그럼 이렇게 하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맞습니까? 그렇게 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분수식은 이렇게 읽어간다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밑에서 위로. 됐죠? 이렇게. 그럼 이제 작년 시험 문제 보자고요. 작년 시험 문제. 요 읽기요. 요거 읽어보자는 소리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의 비율이다. 이렇게 읽었잖아요. 분자번호 바꿨죠? 5입니까? X입니까? X. 요거 작년 시험지.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2번처럼 읽어야 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비율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2번이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죠. 됐습니까? 이렇게 분수식이 읽는 거요. 자, 또 해볼게요. 여기 이제 여러분 자료에 없는데 이런 게 있어요. 수요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럼 수요 소득 탄력성 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수요량 변화율이 나와. 이 수요량 변화율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소득 변화율로 나눈 거야. 이렇게. 소득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이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10년 전에 냈는데 자 봐요. OX 하시라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소득 변화율의 비율이다. OX, X.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이다. 이렇게 한다고. 요건 10년 전에 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가지고 분자분모 바꾼 거라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지고.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거 작년에 냈는데 28회 때로 갈게요. 28회 때. 28회 때는 지금 우리가 요 분수식 읽기 하잖아요. 읽기. 요 28회 때는 요 분수식 있는 것을 2개를 줘. 2개. 28회 때는 2문제를 준다고. 분수식 있는 것을. 그러니까 요 분수식이 있는 것은 매우 잘 나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부동산의 결혼책은 엄청나게 분수식이 많이 나온다고. 그 분수식은 전부 다 이렇게 읽는 거야. 똑같게. 자, 그러면 이제 투자론에 이런 게 나와요. 부채 비율이라는 게 나와. 부채 비율. 요 부채 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고, 저당을 지분으로 나눈 거고,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거고, 대부비를 지분으로 나눈 거고, 이게 전부 다 부채 비율입니다. 요건 이제 28회 때 냈단 말이야. 28회 때. 그럼 이제 요 읽기보다 부채 비율을 먼저 갈게요. 요 부채 비율도 매우 중요한데, 요 부채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럼 부동산학 개론은 무조건 남의 돈, 다른 사람 돈을 먼저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은행 돈랑 같이 투자해. 우리가 부동산 살 때 대부분이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고. 그럼 내 돈 한 푼도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내 돈 얼마하고 은행 돈 얼마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부동산학은 남의 돈을, 타인 자본을 먼저 써주는 거야. 그럼 타인 자본을 쓸게. 이렇게 타인 자본. 그럼 타인 자본이 있으면 그 밑에 무슨 자본일까? 차기 자본.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나누면 그게 부채 비율이야.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막 일부러 외우지 말라고. 부채 비율이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눴다. 저당을 지분으로, 부채를 자본으로. 날쌘다, 날쌘. 그러니까 무조건 타인 자본을 먼저 쓰고, 그럼 타인 자본 밑에는 당연히 내 돈 나와야지. 자기 자본. 요 타인 자본을 저당이라고 그래. 저당. 요 저당 투자액, 저당이 은행돈이라는 소리야.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저당이 부채고 지분이 자본이야. 요 대부 비율이 은행돈 비율이고 지분 비율이 내 돈 비율이야. 이거 전부 다 부채 비율이야. 그럼 요 부채 비율인데 반드시 이렇게가 부채 비율입니까? 아니요. 요 자본하고 지분이 같은 말이야. 그럼 이 자리에 요 자본 자리에 지분을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요 자리에 자본을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이렇게도 부채 비율 이렇게 돼. 이렇게도 부채 비율 이렇게도 부채 비율 다 부채 비율이라고. 자, 일단 부채 비율부터. 부채 비율은 일부러 외우지 말고 부채 비율은 부동산 학교는 남의 돈 쓰고 그 밑에 내 돈 쓰고 나누는 거. 그게 부채 비율이다. 요 부채 비율하고 대부 비율이 꼭 같은 말처럼 느껴져요.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일단 부채 비율 이제 개념 알았습니다. 공식을. 그럼 여기 읽어봐요. 그 부채 비율이란 요거 지분을 아니요 여기 자본을 지분으로 바꿔볼게요. 지분으로. 요거는 이제 지분이라고 상관없잖아요. 요 자본 자리에 요 자리에 지분이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자본의 비율입니까? 지분에 대한 지분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라고. 그럼 28회 시험 문제. 부채 비율이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다. OX, X. 부채 비율이란 지분 또는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읽어갈 거니까. 되셨죠? 이렇게. 제가 28회 때는 요 분수식 2개 나왔다 그랬죠? 요 하나 나왔고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있어. 수익성 지수라는 게 있어. 수익성 지수. 요 수익성 지수라고 있는데 그럼 수익성 지수의 수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현금, 유의백 평가, 현금, 유출액의 현가 이렇게 한다고. 요 분자 분모가 선생님 뭐가 분자고 뭐가 분모인데 요 밑에가 분모 위에가 분자야. 그 분자 분모가 딱 한 글씨 차이야. 입자하고 출자. 됐죠? 그럼 28회 때 시험은 뭐라고 그랬냐면 28회 때 요 분수식 읽기를 2개 줬다고. 여기 부채 비율 주고 수익성 지수. 28회 때 이렇게 했다고.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액의 현가, 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다.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액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다. 오잖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요걸 이렇게 나눈 값이 되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봐요. 자, OX 하시죠.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출의 현가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로 나눈 값이다. OX? 오.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 그럼 분수식 읽는 법. 이 분수식이 나오면 그러면 이렇게 읽어간다는 거. 이렇게 A는 C분의 B다. 그러면 A는 C에 대한 비율이다. C에 대한 비율이다. 그걸 이제 가지고 우리는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부채 비율을 가지고 적용을 해봤어요. 이렇게. 자, 이게 있고, 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게 변형이라고 나와. 변형. 변형 나왔죠? 이 변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기본 공식, 이 분수식을 변형시키면 그러면 잘 봐요. 요 두 개의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자리. 요 두 개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자리를. 네? A하고 C 자리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변형시키면. 그러면 C는 B를 A로 나눈 겁니다. 이거 똑같은 말을 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 B를 구하려면 두 개를 곱하면 돼. 좀 어려워졌습니다. 눈빛이 벌써 안 좋아지는 거야. 자, 이게 기본 공식인데 이 공식을 변형시키면 이 두 개를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C는 B를 A로 나눈 거 이렇게 되고 요 B를 구하고 싶다?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돼.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사례 연습은 이제 우리 이 변형을 가지고 이게 여기 시험 문제 있는 거예요. 요건 이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요 계산 문제니까 계산 문제 하지 않을 사람들은 그냥 저런 값도 하시라고. 근데 계산 문제 안 할 분도 앞에 있기는 하셔야 돼. 있기는. 요거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 유효 총소득 승수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럼 유효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유효 총수로 나눈 거야. 여기 기본 공식. 그럼 요 두 개의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럼 이걸 변형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유효 총소득은 총투자액을 뭘로 나눈다? 그렇죠. 유효 총소득 승수로 나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효 총소득 승수를 알면, 이 공식을 알면 우리가 유효 총소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리를 바꿔버리면 되니까. 이해됩니까? 자, 여기 문제 봐봐요.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데 유효 총소득 승수가 5입니다. 총투자액이 부동산 가격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총투자액 50억입니다. 그러면서 유효 총소득이 얼마냐고 물어봐. 유효 총소득이. 그럼 유효 총소득 얼마 물어보면 유효 총소득 어떻게 구할까? 그거 어떻게 구할까? 유효 총소득 승수를 알면 된다는 소리야. 유효 총소득 승수를 이제 나중에 외울 거라고 다. 요건 외워야 돼. 계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론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데 그러면 유효 총소득 승수를 알면 우리가 유효 총소득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그럼 여기 봐요. 유효 총소득 승수를 줬어요. 그럼 총투자액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유효 총소득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풀이를 보면 유효 총소득 승수는 나왔습니다. 그럼 유효 총소득 승수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요걸 써보면 요거 총투자액이고 여기는 유효 총소득이 되는 거예요. 총소득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돼요. 자, 그래서 유효 총소득 5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투자액은 얼마고? 50억이고 유효 총소득이 요 얼마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죠? 요거 모르겠다. 근데 이게 5가 됐다는 소리죠. 그럼 요거 구하라는 소리야, 이거.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 구하려면, 유효 총소득 구하려면 자리를 바꾸면 돼, 자리를. 그럼 유효 총소득은 총투자액을 뭘로 나누면 된다? 유효 총소득 승수로 나누면 된다는 소리야. 승수로 나누면 된다. 그럼 이제 계산하면 그럼 유효 총투자액이 얼마고? 50억이고 유효 총 승수가 몇입니까? 5니까 유효 총소득은 10억이 된다. 이렇게. 이 공식을 이 문제를 풀 때 여기 공식 변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변형.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2번 가볼게요. 변형 또 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요거를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논리를 알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수요량 변화율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격 변화율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럼 여기 수요량 변화율을 알려면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돼. 지금 이해됩니까? 이걸 구하려면 여기 이제 A고, 이제 여기에 C고, 여기 B잖아요. 그럼 B를 구하려면 A, C를 곱하면 되잖아요. 이거.
그럼 여기 문제 볼래요? 25일 때 나왔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일 때 가격이 4% 상승하면 수요량은 변화는 얼마인가 나왔습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2가 나왔으니까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아직 안 배웠지만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수요량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그 다음에 가격 변화율.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2가 나온 거야. 2가.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 요 수요량 변화가 얼마인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수요 가격 탄력성 2 이렇게 나왔어요. 가격은 몇 퍼센트? 4%. 가격 변화율 4%. 그럼 수요량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요거 구하고 싶어요. 요거. 그럼 두 개로 곱하면 되잖아요. 몇 퍼센트? 8% 이렇게. 의미하셨죠? 자, 근데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가격이 4%가 올라갔어요. 가격이 4%, 요 가격이잖아요. 가격 4%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요 수요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야. 가격이 올라가면? 그래서 감소 이렇게 한다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해야지. 가격이 올라가면. 그래서 감소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변형시키면 요 수요량, 요거는 요 수요량 변화는 가격 변화율에다가 요 가격 변화율에다가 두 개로 곱한다 이렇게. 가격 변화율 곱하기 수요 가격 탄력성 곱한다. 그럼 가격 변화율은 4%, 수요 가격 탄력성 2. 그럼 수요량 변화율은 8. 근데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변형시키면. 자, 변형은 주로 계산 문제니까 나는 계산 문제가 싫다.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 싫으면 안 해야 되죠. 자, 이제 뒤쪽으로 넘기면 비례 반비례가 나와. 비례 반비례. 요 비례 반비례는 계산 문제 아니에요. 비례 반비례는 계산 문제 아니니까 요 비례 반비례는 반드시 하셔야 돼. 올해 비례 반비례가 또 나온 거야. 이것도 올해. 자, 갑시다. 비례 반비례. 요 비례 반비례는 엄청 많이 나와요. 부동산 결혼 배우다 보면. 그 다음에 시험도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 요 A는 C분의 B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 공식 봤죠? 여기서부터 지금 공부해요. 분수식을. 그럼 이렇게 두 개는 반비례입니다. A하고 C는 반비례예요. 그럼 A하고 B는 비례입니다. 시험은 비례가 잘 나올까? 반비례가 잘 나올까? 반비례가 훨씬 잘 나와요. 요거. 자, 그럼 이제 적용이 나왔는데 적용에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수익환원법이라고 배워. 수익환원법. 이 수익환원법 배울 때 수익환원법은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공식이야. 방법이라고. 그럼 수익환원법에서 부동산 가격 구하려면 이 부동산 가격은 순용업소득을 한원율로 나누는 거야. 한원율로. 한원율 또는 한원이율 그래서 상관없어요. 나누는 거라고. 그럼 여기 지금 분수식이잖아요. 그 분수식이면 이렇게 두 개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요거 엄청 잘 내요. 그럼 요 두 개는요? 비례. 요 비례는 잘 안 내요. 이렇게. 그럼 두 개는 반비례요. 분사 가격과 한원율은 반비례. 그 반비례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요 한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낮아진다. 요게 반비례. 의미하셨습니까? 반비례. 자, 그럼 이 공식을 변형시켜봐요. 이 공식을 변형시켜 봅니다. 이 공식을 변형시키면 이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자리 바꾸면 한원율은 순용업소득을 뭐로 나눈 겁니까?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거라고. 그럼 한원율과 부동산 가격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한원율과 순용업소득은 비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한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낮아지겠지. 됐습니까? 요거 낸단 말이에요. 요거. 자, 봐요. 부동산 가격과 한원율은 반비례 관계있다. 부동산 가격과 한원율은 반비례 관계있다. 요거 자리 바꿔도 상관없잖아. 한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있다. 한원율이 그러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은 뭐 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 31회 때, 33회 때 연속적으로 나왔는데 올해 시험부터 볼까요? 올해 시험지문부터. 올해 시험지문 나왔으니까 자산 가격. 부동산은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은 자산이다 아니다?
왜? 부동산이 자산 아닙니까? 지난주에 안 배웠어요? 부동산이 자산이라고 지난주에 뭐 할 때 배웠습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그러니까 자산이지. 이 부동산 가격이 자산이지, 자산. 그러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 말이야. 그럼 환원율이 높아지는 요인입니까? 낮아지는 건? 낮아져야지. 자산 가격과 환원율은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반비례. 요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요인이다. 이렇게는. 낮추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하지. 그럼 요 지문은 OX, X. 됐죠? 응. 자, 그럼 여기는 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다. 여기에 31회 시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약간 바꿔놓은 거라고. 출제자가 OX, X. 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이 뭐 한다? 하락한다. 됐죠? 이게 이제 비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럼 이건 엄청 많이 있어요. 모든 수식은 분수식은 이렇게 되니까. 자, 이런 게 있다고. 지가가 뭐예요? 지가? 네가? 토지 가격. 땅지자 가격할 때 가격이니까. 토지 가격이야. 그럼 토지 가격은 지대가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료를 이자율로 나눈 거라고. 이게 지가 공식이야. 그러면 이자율과 지가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지가와 지대는 비례. 비례는 안 나와. 반비례가 나오지.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지가는 낮아진다. 이 지가가 부동산 가격을 대표하는 거야. 그럼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지금 이자율이 높아지죠?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돼. 오케이? 자, 이제 비례 반비례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분수식 공부는 다 끝난 거야. 그 이제 분수식 공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여기 이제 두 번째 거기 변형은 계산 문제와 관련됐으니까 계산 문제는 여러분이 좀 힘들면 못한다 하더라도 자, 분수식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했잖아요. A는 이제 C분의 B다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그렇게 나오면 먼저 읽을 때 이렇게 읽어간다는 거. A는 C에 대한 B의 비율이다. 됐죠? 요거. 자, 시험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부동산의 결혼에서 사용하는 수식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수식을 모르면 이렇게 읽어가든 이렇게 읽어가든 그것도 안 돼. 수식을 알아야지 읽어가지. 그 부채 비율은 외우지 말고 타인 자본 부채, 자기 자본 뭐 지분해도 되고 자본해도 되고 이렇게. 여기 부채 비율이야. 그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읽기 끝났어요. 그럼 A는 B분의 C다. 변형시키면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이 C를 구하려면 두 개를, 자, 3번 했네. 했던 게 C, B를 쓰니까 B를 구하려면 두 개를 곱해준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비례, 반비례. 이는 무조건 반비례. 먼저 비례.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부동산의 결혼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온답니다. 흡입력이라고 나와. A 도시의 흡입력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곧잘 나와요. 그럼 A 도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 도시까지 거리의 제곱, 이 공식이야. 그럼 A 도시 흡입력 지금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흡입력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흡입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례 반비를 물어보는 거니까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도시의 크기에 뭐한다? 비례한다. 요거 5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 비례하고 반비례를 자리를 바꿔준다고.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된다고. 뭡니까? X입니까? X. 의미하셨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잘 나온 거 요거 잘 나와. 엄청 잘 나와요. 요거는 제 생각에는 7, 8번 나왔다고. 자, 그러니까 비례 반비례는 요 부동산 가격 가지고 잘 내는 거야. 환원율 가지고. 나중에 요거 여러 번 들어요. 요거 이 공식 부동산 가격은 순용업소득을
한원율로 나눈 것이다. 선생님 한원율이 뭔데? 지금 한원율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거 물어보지 마. 곤란해지니까. 그치? 한원율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분수식 공부하는 거야. 한원율 해도 되고 한원이율 해도 상관없어요. 한원율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자본 들어가 자본. 자본이란 말 들어가는데 자본을 빼도 상관없어요. 비례 반비례. 비례. 이렇게는 반비례. 반비례를 시험에 잘 몰라. 반비례를. 그 반비례가 나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반비례 안 나오고 한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잖아요. 여기 반비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도 높아진다. 그럼 틀린 말. 반비례니까 한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하지. 됐죠? 이런 식으로 이거 여기 다 틀리긴 했잖아요. 이렇게. 자, 비례 반비례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분수식 논리는 얼추 끝났다고 보면 돼요. 다음 주 기억이 있을까? 다음 주를 저를 안 만나니까 기억이 있다고 보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2월 달에 가면 또 배우게 될 거야. 12월 달에 분수식 처음 배우게 될 때, 이제 분수식 처음 나온다고. 12월 달에 아마 세 번째 시간 정도에 분수식이 나온다고. 12월 달 세 번째 주에. 그때 이거 다시 또 할 거야. 그때 이거 다 가져와야 돼. 근데 안 가져올 거라고. 안 가져올 거니까 또 그때 줘야 돼. 안 가져올 거야. 안 가져간다고. 가져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서 다 찢어버리고 없애버려. 자, 이제 받은 자료 이제 그 밑에 가면 현금흐름 분석 나오죠. 현금흐름 분석. 요 현금흐름 분석하기 전에요. 제가 요거 했던 거 페이지 수를 한번 적어 줄게요. 그럼 책에다 한번 표시해 보라고. 자, 여기 첫 장으로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적용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죠. 요거 수요 가격 탄력성. 요거. 여기 몇 페이지냐면 우리 책 119페이지 있어요. 그 119페이지 한번 찾아가 보게요. 2시까지 안 가고 1시 반에 끝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해봐. 왜 그러셔? 119페이지 가면 수요 가격 탄력성 나왔습니까? 그 밑에 분수식 나오잖아요. 그 분수식 읽는 법이 나온 거야, 지금. 이렇게 읽는다는 거고. 자, 이제 120페이지 가봐요. 120페이지 기출지문이 몇 개 나와서 120페이지? 3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지금 한 거예요. 이거. 아니다. 미안해요. 아니네. 미안해. 괜히 잘못했네. 예. 우리 책은 요거 없네, 지금. 없어. 미안해요. 입을 때려버리고 싶네. 네, 입을. 자, 331페이지 가봐요. 331페이지. 331페이지 갑니다. 그 331페이지가 부채 비율 나옵니다. 부채 비율. 331페이지 부채 비율 나오죠? 네, 부채 비율 나왔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기출지문, 두 번째 지금 봅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 총액을 자본 총액으로 나눈 값 이렇게 나왔죠. 24회 때. 거기 이제 부채 비율 이제 봐봐요. 분수식. 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앞에가 뭐 총자 들어갔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맞습니까? 자, 그 밑에 지분. 그 밑에 지분은 이제 28회 때 넣는데, 근데 이제 두 개를 묶어 놨는데 하나만 볼게요.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 여기까지 봐요.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입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입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그래서 틀린 지분이 된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328쪽 가볼게요. 328쪽. 그러면 328쪽으로 가면, 그러면 밑에 표가 하나 나와. 표. 그 표를 보면 승수법하고 어림셈법 이렇게 나오죠? 그 표. 거기 나오는데 거기 조소득 승수라 나오죠? 그 조소득 승수가 조가 총이야. 총. 조하고 총이 똑같은 말이야. 조하고 총이. 거기 이제 조소득 승수라 나오는데 그 조소득 승수 속에 총소득 승수가 있고 유효총소득 승수가 있는 거야. 유효총 승수. 거기에 유효총 승수. 이제 우리 자료 1페이지 거기 가운데 좀 변형에 유효총 승수 나오죠? 그 유효총 승수가 우리 책 328쪽에 있는 거기 승수, 조소득 승수 내용이란 소리야.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되고.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넘겨서 예, 비례 반비례 관계 봐봐요. 비례 반비례 관계에서 수익 환원법이라고 나와. 수익 환원법 여기 비례 반비례 관계 찾으셨나요? 525쪽 가봐요. 525쪽. 525쪽. 그럼 525쪽 가면 그러면 이게 수익 환원법이라고 나올 겁니다. 수익 환원법. 찾으셨나요? 그 수익 환원법이 나오면서 예? 524쪽에 이제 수익 환원법이고 그 직접 환원법 나왔죠? 그 직접 환원법을 보면 그게 이제 수익 환원법이에요. 524쪽에 직접 환원법을 보면 가로에 열고 전통적 소득 접근법 나오고 그 밑에 음영 처리된 수식 봐봐요. 수익가액 나오죠. 순수익 환원율을 나눴잖아요. 그 수익가액이 부동산 가격이야. 그럼 부동산 가격과 환원율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반비례잖아. 반비례.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525쪽 가봐요. 525쪽 가면 그러면 환원율, 자본 환원율 나온다고. 그게 지금 이 공식에서 이렇게 변질시킨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눴다. 이걸 이제 변형시켜 자리를 바꿨잖아요. 자리 바꿔놓으면 환원율은 순영업소득을 뭐로 나눈 것이다?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이 공식이 되는 거야. 자, 이 공식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525페이지에 있는 거야. 그래서 환원율은 순수익을 뭐로 나눴습니까? 부동산 가격. 그 순수익이 순영업소득이야. 그럼 이 두 개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거야 지금 반비례. 일단 그래요. 그 옆에 기출지문을 볼 건데 기출지문에서 그래서 두 번째 봐봐요. 두 번째. 두 번째로 보면 자본 환원율은 여기잖아요. 여기 환원율이야. 환원율은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겁니까? 곱한 겁니까? 나눈 거잖아. 나눈 거. 나눈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어요? 곱한 거라고 나왔어요. 두 번째 질문에 자본 환원율은 부동산 자산이 창출하는 순영업소득에 해당 자산의 가격을 곱한 값이다. 뭡니까? 있습니까? X 곱한 거다 나눈 것이다? 나눈 것이다. 그 밑에 지문이 이제 올해 시험 지문이야. 그럼 순영업소득이 일정할 때 투자 수요 증가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자산 가격이 상승했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자본 환원율은 높아지는 건 낮아진다? 낮아진다. 반비례니까. 의미하셨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책은 이제 다 됐고 책 313페이지 가봐요. 책 313페이지. 313쪽. 13쪽 써야지. 제가 발음이 독특하니까 313쪽. 313쪽에 현금의 측정 방법 나오죠. 그게 여러분 자료에 현금흐름 분석이라고 나온 거야. 요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선생 얼마나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자, 우리 책은 현금흐름 측정 방법 나왔고 자료는 현금흐름 분석 나왔어요. 오늘은 한 1시 한 30분 내지 40분까지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쭉 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지치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저스트로 10분만 쉬었다가 이 부분 할 거라고. 의미하셨습니까? 네, 10분만 쉬었다.